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다는 건 아마도 생각이 많아져서일 겁니다. 잠 못 드니 수면 영상으로 틀어놓고 듣다가 잠이 든다는 걸 생각 못하고 일부 영상에 시끄러운 소리를 넣어서 구독자분들께 미안합니다. 앞으로 제작하는 영상에 효과음은 될 수 있는 한 넣지 않고 배경음악도 볼륨을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과 별 사이에는 광대한 우주 공간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가지고 은하 전체를 통과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평온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폭발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일어날 확률은 극히 작으니 염려를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걱정도 팔자라고 이런 우주 대사건이 가져올 여파가 어떤 건지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건 우리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인류가 고대 문명이 하늘의 어떤 징조일 거라고 여겼던 우주항성대 격변기에 일어났던 초신성 폭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초신성은 그 움직임과 행태를 보고 어떤 분들은 매력적인 별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주의 한쪽을 붕괴시키며 온 우주를 유해한 방사선으로 관통시키는 사건은 만약 우리 지구인 말고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이러한 사건은 그야말로 대단히 무서운 공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리온 자리 알파를 보면 그 사변형의 왼쪽이 꼭지점에는 적색의 거대한 별 베텔게우스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천문학자들은 현재 이 별이 폭발 단계로 가는 시점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베텔게우스는 지구로부터 약 640광년 떨어져 있고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800배 정도, 질량은 태양의 20배 정도 되니 크기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거대한 적색 거성이 급격히 어두워지고 있는데 대다수 과학자들은 이 별이 곧 초신성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별이 초신성으로 변한다면 최근 4000년 내 지구에서 관측된 우주 폭발 중에 가장 밝은 초신성 폭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별의 대폭발이 우리 행성에 미치는 영향과 우주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태어나서 원 없이 타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별들의 죽음은 은하계 전체를 빛나게 하기도 하지만 우주 전체의 생명체를 모두 파멸시키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초신성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강력하고 밝은 별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폭발은 별들이 핵 핵융합으로 별의 외피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때 중력 붕괴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별들은 이렇게 외피를 지탱하지 못하면 별의 핵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면서 결국은 격렬한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데 폭발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아마도 우리의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만큼이나 될 정도입니다. 이런 초신성 폭발은 감성적이고 매혹적인 우주 현상이 결코 아니지만 우주의 일부를 형성하면서 우주를 순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폭발은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만 또 다른 행성과 생명체가 형성할 수 있는 우주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우주 전반에 걸쳐 분포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주에서 발견되는 철보다 무거운 대부분의 원소, 보석인 금이나 백금, 혈액의 철, 뼈의 칼슘 등이 모두 이 초신성 폭발로 생성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때 엄청난 폭발로 인해 사라진 어느 별의 잔해였다는 것,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들이 그 어느 별의 잔해라는 걸 알게 되면 모든 건 순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가 나도 죽어 그 무엇으로 다시 만들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우주 망원경이나 우주 탐사선을 통한 지구 천문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오래전부터 지구의 고대 문명은 이미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우주에 있는 별자리를 매핑하고 천체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초신성에 대한 최초의 지구 기록이나 관측 중 하나는 서기 185년 중국 천문학자들이 기록했는데 그들은 하늘에 나타난 밝은 별이 몇 주 동안 밤낮에도 보였고 약 8개월 후에 사라졌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는 그 기록이 어떤 초신성이었다는 걸 알고 있으며 RCW86으로 알려진 그 시대 기록의 잔해가 우주에서 지구 우주 망원경으로 관찰되었습니다.
1054년 중국과 아랍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SN1054라는 게 성운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 별의 잔해는 나사의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것 중 가장 큰 모자이크 이미지 중 하나로 별의 초신성 폭발로 인해 6광년 너비로 팽창하는 잔해록의 성운이라 불리는 초신성 흔적입니다. 주황색 필라멘트는 별의 너덜너덜한 잔해이며 대부분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운 중앙에 박혀있는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은 성운 내부에 으스스한 푸른 빛을 발산하는 원자로와도 같습니다. 청색광은 중성자별의 자기장 선 주위를 거의 빛의 속도로 소용돌이치는 전자에서 나옵니다. 우주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성자별은 중성자별의 회전으로 인해 초당 30회라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이며 쌍둥이 방사선 빔을 방출합니다. 중성자별은 폭발한 별의 부서진 초밀도 핵입니다. 개성운은 1844년 아일랜드 천문학자 로스 경이 36인치 망원경을 사용하여 그린 그림에 나타난 모습이 개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허블 망원경이나 유럽 남부 천문대의 초거대 망원경과 같은 대형 지상 망원경으로 보면 이게 성운은 6500광년 떨어진 별이 그 장엄한 소멸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미지의 색상은 폭발 중에 방출된 다양한 요소를 나타냅니다. 성운 바깥쪽 필라멘트의 파란색은 중성산소를 나타내고 녹색은 단일 이온화된 황, 빨간색은 이중 이온화된 산소를 나타냅니다. 폭발 당시 이 별은 금성보다 약 4배 더 밝았으며 약 23일 동안 낮에도 환하게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구인들은 초신성을 징조로서가 아니라 별의 생애 주기, 그리고 우리 우주의 역사, 원소 생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 현상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지구인들의 이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별의 폭발은 그 힘이 거대함으로 인해 신비로운 현상으로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에는 우리가 그 빛을 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의 일생 주기는 단순한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은하계보다 더 빛날 수 있는 빛의 등불로 변화하는 여정입니다. 여행은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인 성운에서 시작됩니다. 이 우주의 별 탄생지 내부에는 가스와 먼지 주머니가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붕괴되면 가열되어 원시성을 형성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원시별은 성장하면서 주변 성운으로부터 계속해서 질량을 모으고 중심의 압력과 온도는 증가합니다. 중심부 온도가 화씨 약 2700만 도에 도달하면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원시별은 이제 주계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별도 주계열에 남아 수십억 년 동안 핵심에서 수소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소연료는 고갈되게 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양 크기의 별에서는 핵이 수축하고 가열되어 바깥층이 팽창합니다. 별은 적색거성이 됩니다. 결국 핵은 붕괴되고 바깥층은 분출되어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백색 외성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면서 별도 초신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별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유형은 원래 별의 질량과 구성에 따라 크게 결정되는 동시에 고유한 특성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I형 초신성의 스펙트럼 분석에는 수소선이 부족합니다. 가장 유명한 하위 유형 IA는 쌍성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태양과 유사한 별에 밀집된 잔해인 백색 외성은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입니다. 백색 외성은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열핵 폭발을 거쳐 초신성을 생성합니다. 반면 IB형과 IC1101형 초신성은 외부 수소층을 잃어버린 무거운 별의 핵과 IC1101형 헬륨의 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초신성 폭발 흔적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기원전 38,000년 전에 발생한 시마이즈 147로 불리는 스파게티 성운이 있습니다. 샤플리스 2-240으로 분류된 이 필라멘트 구조는 마차부 경계에 가까운 황소자리 성운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로부터 약 3,0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 성운의 너비는 약 150광년에 달합니다. 기원전 3만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IC1101443이 있습니다. 투형 초신성으로 중성자 별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5000에서 800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시그너스 루프인데
백조자리 고리성운으로도 불립니다. 뜨거운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뭉툭한 덩굴손이 밝게 빛납니다. 이 성운은 약 1500광년 떨어져 있으며 거대한 별 폭발로 인해 남겨진 초신성 잔해입니다. 시그너스 루프는 밤하늘의 보름달 크기의 3배 이상으로 뻗어 있으며 시그너스 별자리에 백조 날개 중 하나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운은 자외선으로 볼 수 있는 가스와 먼지의 필라멘트는 원래 폭발로 인해 여전히 바깥쪽으로 퍼지고 있는 초신성의 충격파에 의해 가열되었다고 합니다. 이 초신성은 지구에서 육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만큼 밝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C58은 기원전 4000년에 발생한 초신성 사건 때 이때 형성된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인데 중앙 펄서가 X선 방출의 밝은 원한체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X선 Z는 토러스 중심에서 양방향으로 분출되며 수광년의 거리에 걸쳐 퍼지고 있습니다. 더 멀리 나가면 엑스레이 루프의 복잡한 웹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자기장에서 이동하는 극도로 높은 에너지 입자의 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3C58은 우리로부터 8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G299는 이어형으로 불리며 기원전 3000년경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운은 쌍성계라는 특별한 종류의 초신성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사진을 보면 이어형 초신성이 짝별과 함께 긴밀한 궤도를 돌고 있고 백색 외성의 원소 융합과 막대한 양의 에너지 방출을 하는 열액 폭발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색 외성의 짝이 전형적인 태양과 같은 별이라면 백색 외성은 짝으로부터 물질을 끌어당기면서 불안정해져서 결국 폭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백색 외성이 다른 백색 외성과 함께 궤도에 있으면 두 백색 외성이 합쳐져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성운은 우리로부터 16,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G29 2.0 플러스 1.8은 기원전 400년에서 80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약 2만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다량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은하계의 단 3개의 초신성 잔해 중 하나입니다. 산소가 풍부한 이 초신성은 행성과 생명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중원소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성운입니다. RCW86은 서기 185년 12월 7일에 폭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진은 잔해 자체에서 나오는 빛과 우리 은하계에서 나오는 관련 없는 배경 빛을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색상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초신성 잔해와 은하 배경을 구별하고 어떤 구조가 잔해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폭발 이후 초신성 폭발파가 이동한 정도를 나타내는 RCW86은 폭발 여파로 날아간 커다란 구멍이 보입니다. RCW86은 우리로부터 82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SN1572는 1572년 덴마크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티코 초신성으로 알려진 이 별의 폭발을 최초로 관찰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난 후 찬드라가 찍은 초신성 잔해의 이미지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고온의 에너지의 전자껍질 내부에서 수백만 도의 잔해가 팽창하는 거품을 보여줍니다. 폭발하는 혈장의 거대한 공으로 혈장과의 유사성 때문에 혈장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이름을 만든 사람은 어빙 맥뮤어였고 세포 특성을 지적한 헨즈 알프벤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SN1572는 우리로부터 대략 7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SN2604는 케플러 초신성으로 불리며 1604년 10월 9일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를 포함한 천문학자들이 서쪽 하늘에서 근처 행성의 광채에 필적하는 새로운 별을 발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망원경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만 관측했습니다. 에너지 X선은 주로 충격파 전면 바로 뒤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녹색은 폭발한 별의 뜨거운 잔해의 위치를 표시하고 노란색은 초신성 충격파가 주변 가스의 가장 밀도가 높은 지역에 부딪혀 섭씨 만도 가스를 방출하는 모습입니다. SN2604는 우리로부터 2만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초신성은 별의 바깥층이 폭발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은하계 전체를 밝히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별의 남은 부분은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을 형성할 수도 있고 충분히 거대하다면 블랙홀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별의 유산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폭발은 별의 생애 동안 형성된 요소를 우주로 분산시켜 새로운 별, 행성, 심지어 생명을 위한 빌딩 블록을 우주에 뿌립니다. 별이 초신성이 될 때
그것은 단순한 빛에 숨막히는 광경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초신성 폭발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너무 컸어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대부분은 중성미자에 의해 운반됩니다. 이 작고 질량이 거의 없는 입자는 초신성 폭발 중에 엄청난 양이 생성됩니다. 그들은 거의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폭발 에너지의 약 99%를 흡수합니다. 나머지 에너지는 빛과 다른 형태의 전자기 방사선으로 방출됩니다. 여기에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친 감마선과 X선이 포함됩니다. X선은 에너지는 적지만 우리가 보는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초신성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은 너무 밝아서 은하 전체를 잠시 가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은 먼 거리에서도 볼 수 있어 초신성은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우주 표지가 됩니다. 초신성은 관찰하기에 흥미롭지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초신성 폭발로 방출되는 막대한 에너지와 방사선은 특히 지구에 충분히 가까운 곳에서 초신성 폭발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지구의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오존층은 지구의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여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근처의 초신성에서 강력한 감마선이 폭발하면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자외선은 지구의 생물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다른 동물의 피부암 발생률을 높이고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하여 잠재적으로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마선 외에도 초신성은 고에너지 우주선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입자는 오존층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대기의 방사선량을 증가시키는 2차 입자 흐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에 의한 위험에 대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이 중력파에 있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격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 구조의 잔물결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16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파의 존재를 예측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수학은 중성자별이나 서로 공전하는 블랙홀과 같은 거대 가속 물체가 왜곡된 우주파가 근원지에서 발산되는 방식으로 시공간을 붕괴시킬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질량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초신성은 그러한 파동을 생성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거대한 별이 붕괴하고 폭발할 때 폭발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우주에 물결치는 중력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파도는 우리에게 도달할 때쯤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할 것이며 지구에 아무런 위험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중력파 천문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매우 민감한 장비를 사용하여 이미 이러한 파동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초신성이 지구에 영향을 미칠 만큼 가까이에서 폭발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 지구 행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신성 폭발은 지목하지 못할 만큼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초신성이 지구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고대 지질층과 남극 빙하의 핵에서 방사성 동위원소인 아이언 60 형태로 과거 초신성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언 60은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고 초신성에 의해서만 생성되는데, 이는 우리 행성이 이러한 항성 폭발의 잔해가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 지구의 초신성 폭발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는 약 270만 년 전에 폭발한 홍적세 초신성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초신성이 빙하기 동안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심지어 냉각 기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초신성이 대량 멸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일어난 생각의 맥락에는 가장 가까운 초신성에서 나오는 우주선이 오존층을 손상시켜 지구 표면의 자외선 복사를 증가시키고 생명, 특히 얕은 해양 생물에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여전히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먼 우주 사건이 우리 고향 행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역동적이고 상호 연결된 우주의 일부임을 자각시키고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바라보아야 함을 알게 합니다. 별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살고 죽을 것이며 그중 일부는 초신성으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계도 초신성이 있는 걸까요?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에서 초신성 폭발이 평균 약 50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신성의 대부분은 먼지와 가스가 직접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초신성은 앞에서 언급한 400여 년 전 유명한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에 의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잠재적인 초신성 후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텔게우스와 용골 별자리의 에토켈과 같은 별자리, 오리온 별자리와 같은 별이 포함됩니다. 오리온 자리 사각 모서리 위 두 거대한 별은 모두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어 천문학자들은 천문학적 시간 규모로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초신성이 될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천상의 거대 베텔게우스의 신비한 행동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반규칙적인 변이 때문에 베텔게우스와 같은 별은 집중적인 과학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빛의 밝기나 강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별은 밝기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엄격한 주기를 따르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만 완전히 규칙적이지는 않은 방식으로 진동합니다. 연구자들은 베텔게우스의 변화에서 주기가 별의 맥동 패턴, 특히 방사형주 모두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배응과 일치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맥동과 대류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 맥동 분석은 베텔게우스가 핵심 탄소 연소의 후기 단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베텔게우스의 밝기를 크게 감소시키는 그레이트 디밍을 살펴봅니다. 연구자들은 이 기간 동안 베텔게우스의 유효 온도가 약 100K 떨어졌고 이로 인해 별의 상당한 질량 방출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사건은 이 먼 별의 비밀을 해독하기 위한 수많은 관찰과 분석을 촉발시켰습니다. 2020년 2월 17일까지 베텔게우스의 밝기는 약 10일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별은 다시 밝아지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2020년 2월 22일에 베텔게우스는 밝기 조절을 완전히 중단했을 수도 있지만 밝기 조절 에피소드는 거의 끝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24일에는 지난 50년 동안 적외선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의 시각적 퇴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임박한 코어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망원경으로 관측한 크기가 0.0에서 플러스 1.6 사이인 병광성입니다. 리게를 넘어 여섯 번째로 밝은 별이 되는 시기도 있고 때로는 카펠라보다 더 밝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희미할 때 베텔게우스는 데네브와 베타 크루시스보다 약간 뒤떨어져 20번째로 밝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베텔게우스의 색상 지수는 1.85입니다. 이는 뚜렷한 붉은색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광구는 확장된 대기를 갖고 있어 강한 방출선을 나타냅니다. 이는 별이 이온화된 것이 아닌 두꺼운 가스 껍질로 둘러싸여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확장된 가스 대기는 광구의 변동에 따라 베텔게우스를 향해 움직이고 멀어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직경을 가늠할 수 없는 별입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베텔게우스는 맥동하는 별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경이 변합니다. 둘째, 이 별에는 정의할 수 있는 가장자리가 없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면 광학 방출의 색상이 다양해지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광학 방출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베텔게우스는 별에서 방출된 물질로 구성된 별 주위 봉투로 둘러싸여 있어 별의 광구도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측정은 전자기 스펙트럼 내의 다양한 파장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보고된 직경의 차이는 30에서 35%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의 겉보기 크기는 사용된 파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발견을 다른 발견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측정된 각 직경은 자외선 파장에서 상당히 크고 가시광선을 통해 근적외선에서는 최소로 감소하고 중적외선 스펙트럼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대기의 반짝임은 난기류로 인해 각도 분해능이 저하되므로 지상 망원경에서 얻을 수 있는 분해능을 제한합니다. 초신성 단계인 핵에서 탄소가 늦게 연소되는 현재 단계의 높은 광도 및 복잡한 변형을 고려할 때 베텔게우스는 초신성 대폭발의 징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운동량의 원천으로서 과거에 다른 별과 합병했을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별이 언제 초신성이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많은 요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별이 초신성이 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더라도 실제로 초신성이 되기까지는 수천 년, 심지어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고, 그렇게 초신성이 폭발하면 이 우주에서 장엄한 광경이 될 테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원래 지구에서 약 650광년 떨어져 있는 베텔게우스는 밤하늘에서 10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최근 베텔게우스는 현재 평소 밝기의 1.4배 이상으로 급상승하여 밝은 별 랭킹 7위에 올랐습니다. 베텔게우스를 요약하자면 적색 초고성으로 중심부에 있는 수소 연료를 모두 태워 원래 몸피보다 수백 배 팽창한 거대한 별입니다. 천문학자들은 현재 헬륨을 탄소와 산소로 핵융합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단계는 별의 수명 주기에서 보면 잠깐이라 할 수 있는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며 이 기간이 끝나야 초신성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텔게우스의 이 같은 기이한 거동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베텔게우스는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거듭하면서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별지기와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의 극적인 임종이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초신성 폭발은 우리 은하계에서 약 100년에 한 갯골로 터지는데, 희한하게도 400년 전 대천문학자 티코 브라헤와 요하네스 케플러가 본 두 번의 연달은 초신성 폭발 이후에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계에서는 초신성은 위대한 천문학자가 있을 때만 터진다는 우스갯 소리까지도 있습니다. 만약 베텔게우스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다면 인류는 400년 만에 가장 가까운 초신성 폭발을 보게 될 것이며, 그 폭발은 너무나 엄청나서 낮에도 베텔게우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신성에 대한 연구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별의 대격변은 끝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별, 행성 및 생명체에 필요한 요소로 우주를 포화시키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우주를 여행하면서 우리는 우주의 위대함과 신비를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초신성은 별의 생명주기, 원소의 생성, 우주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형,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 지구 역사에 미치는 영향 및 미래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천상의 사건들은 파괴적인 만큼 또한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별, 행성, 아마도 생명체에 필요한 요소를 우주에 심습니다. 초신성을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광대하고 역동적이며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우주 속 세계의 미세먼지라는 걸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